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귀에서 들리는 기분 나쁜 소리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증상은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귀는 건강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들리는데 목소리가 좀 작게 하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많으면 될 수 있으면 옆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해가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자다가도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제가 몇 번 넘어졌습니다. 집에서도. 걸어 다니다가도 넘어지가 다리 기부스인 들도 있거든요. 자다가도 왼쪽으로 고개만 돌리도 어지럽고 그래갖고요. 누워있을 때는 오른쪽만 고개 돌릴 수 있게. 세상이 완전히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고요. 멀미 나는 것처럼 고초를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거 때문에 응급실 많이 갔습니다. 외부의 청각적인 자극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명의 대부분은 난청 때문에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이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질환은 자신에게만 들리는 자각 증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리와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귀질환 치료법에 대해 김동조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라고 하면 보통 이 바깥에 보이는 이 귀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 바깥 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요 안쪽 웨이도라고 하는 웨이도, 그리고 요 안쪽에 달팽이관까지 이 모든 것이 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귀를 파서 다치는 웨이도염 같은 경우에도 질환으로 내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물이 나온다, 고름이 나온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중이염 같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팽이관에서 크게 하는 기능 자체가 청력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난청이라든지 이명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지럼증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귀질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항상 이제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유 없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이석증이나 메니르병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웨이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 바깥 귀와 그리고 고막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근데 우리 귀는 고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안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력 검사라든지 전정 기능 검사라든지 그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안쪽 기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웨이도염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귀에 넣는 이용액이라고 하는 물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먹는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중이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먹는 약이라든지 귀에 넣는 물약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치료가 좀 복잡해집니다. 돌발성 난청과 같이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을 때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라든지 고막에 주사를 놓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같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제 이 난청이 생겼을 때는 이제 보청기라든지 인공와우 수술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출근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운 수요일 아침, 공연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병원을 찾은 모순심 어머니는 요즘 활기가 넘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난청이 심해 대화도 힘든 상태였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노래 봉사까지 다닌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약간 한번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약간 하면 재발하고 약간 하면 재발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여기서 막 안 돼서 그럼 중이염이 수술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꾸만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낫고 했는데 아마도 그 원인으로 더 기가 더 어두워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큰 단체를 좀 많이 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들리는데 목소리가 좀 작게 하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많으면 될 수 있으면 옆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해가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잘 안 들리고 앞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또 대화가 되는데 뒤에서 하는 거는 또 좀 잘 안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보청기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눈 안 좋으면 안경 끼듯이 귀도 안 좋으면 보청기를 해야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주위에서 딴 데서도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청기를 하게 됐어요. 진료를 보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모순심 어머니. 고막 운동성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리 에너지를 이용해 압력 변동에 따라 고막 형태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로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막과 종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청력 검사인 표준 순음 청력 검사는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청력 손실의 유무, 정도 등을 파악하며 보청기 착용 여부와 종류 등을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보청기는 잘 끼우고 계시죠? 네.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청기가 처음부터 큰 소리를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귀에 너무 자극을 세게 주게 되면 이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버려요. 뭐 예를 들어 수영을 배울 때도 생각을 해보면 발차기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자유형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뒤로 하는 배영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첫날에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첫날에 다 알려주다 보면 환자들이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찬찬히 하는 거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기본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데 처음에 이제 그 생각하시는 거랑은 이 속도가 느리게 붙으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가지고 기본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세팅을 딱 해놓으면 그 뒤로는 편하게, 엄청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세부 조정하면서 소리 올려가면서 이제 미세 조정 통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에 저희가 짜 드린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안 그래도 네. 요거를 해놔놓으니까 네. 안 할 때보다 네. 훨씬 좋아요. 그렇죠. 예. 이 연구 분석을 해봤더니 보청기를 끼웠을 때랑 안 끼웠을 때, 난청이 있는 분들한테 끼웠을 때랑 안 끼웠을 때 치매 발생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안 끼우면.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적인 목적은 치매 발생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청기를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래도 보청기를 안 끼운 상태로 청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계속 TV 소리 이걸 크게 듣잖아요. 그럼 우리 귀에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우게 되면은 이제 TV 소리 같은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청력이 떨어지는 것도 좀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머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청력 검사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청력은 그래프가 위로 가면 청력이 좋은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양쪽 다 청력이 밑으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난청이 있는 상태셨고, 물론 양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한쪽만 우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을 먼저 적용을 시켜드린 거고, 제가 보청기를 조정을 매번 올 때마다 미세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원리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걸 전반적으로 올립니다. 요거를요. 조금씩 크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모양이 다르죠. 예. 저주파수가 있고 고주파수가 있는데 이 뒷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럼 나중에 크기를 어느 정도 올려나가고 나서는 요 미세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더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이제 소리 울리는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 남자 소리는 잘 들리는데 여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그런 현상들도 조절을 하면은 조금씩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초반에는 2주 간격, 그 다음에 한 달 간격으로 보자고 한 게. 네, 부지런히 왔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밟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제가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조정 단계 거쳐가지고 아무튼 간에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보청기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 이어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어폰이면은 우리가 가게에서 그냥 슈퍼마켓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슈퍼마켓에서도 그냥 팔고 그냥 쓰면 끝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라도 어머님이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여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아, 그래 이거는 귀가 나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뭐라도 좋으니까 그런 게 궁금한 게 있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다 적어 오세요. 사소한 불편한 것들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안 쓰지 마시고 꼭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조정해 가지고 어머니 불편함 없도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환자분께서는 일단 오래 전부터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됐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우리 흔히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귀가 먹었다, 나이가 들어서 소리를 잘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역시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전형적인 환자분이셨는데 일상생활 할 때, 대화를 할 때 아주 작은 소리들을 못 듣게 되고 단어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셨고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실 때 큰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상태를 말하는 난청은 처음에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여 증상이 악화하면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칭한 게 난청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말 그대로 소리가 들어오는 곳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청력을 손상을 받는 그런 것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전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음을 전달해 주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귀지가 막혀 있는 경우에도 소리 전달이 안 되겠죠. 안쪽은 괜찮은데 소리 전달이 안 되는 경우, 고막에 구멍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이소골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보청기라고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의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보청기는 하면 안 돼. 보청기를 하면은 오히려 불편하기만 해. 라는 인식이 강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 최근에 뭐 5년 사이, 1년 사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듯이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아지고 기능은 더 뛰어나지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와, 옛날이랑 정말 많이 다르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난청을 그냥 반체했던 분들과 보청기를 착용했던 분들 사이에서 치매 발생률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는 치매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청기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청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청각장애 진단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60dB 이상의 청력 저하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청각장애 진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똑같은 청력이라도 어떤 분들은 대화할 때 굉장히 힘들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화를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력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느꼈을 때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보청기 시험 착용을 통해서 이분이 실제로 보청기가 착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청기 처음에 해가지고는 며칠마다 한 번씩 계속 와서 뭐 도와주고 소리 조절해주고 이 과장님이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보청기를 사용하니까 조금 더 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보청기 끼고 있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던 이정옥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해진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난청으로 계속 치료를 하던 중 이석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청력이 약해서 어지럽고 걸음걸이가 좀 휘청휘청거리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청각은 안 좋은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그냥 보청기만 착용하고 옳은 검사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기계가 검사를 하는 동안 제가 안도감과 느끼고 여기서는 뭐든지 다 찾을 수 있겠다. 그거예요. 불편한 거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다가도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제가 몇 번 넘어졌습니다. 집에서도. 걸어 다니다가도 넘어지가 다리 기부서 들도 있거든요. 걸음걸이가 왜 술을 먹으면은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거리는 거죠. 진료 전 검사실로 향하는 정옥 씨. 자동 평형 검사는 무게중심 변화를 측정하여 평형 상태가 어떤 감각의 문제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을 이제 평가할 때 네. 귀뿐만이 아니라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네. 귀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네. 걸어 다닐 때 휘청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자동 평형 검사는 만성적인 어지럼증에 영향을 주는 감각기관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평가해 환자별 맞춤형 전정 재활 치료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똑같이 눈으로 보면서 잠시 곡을 잡고 계실게요. 네. 어머니 조금 잡고 계실게요. 자, 어머님 받칠 거고요. 네네. 한번 증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네. 제가 받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뒤로 넘어갑니다. 눈 크게. 눈 떠보세요. 힘 빼시고. 눈 떠보시고.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이전에 우리 심할 때는 이리 돌리고 하면은 억수로 어지러웠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으시고. 네. 요즘에 뭐 생활할 때 괜찮으시죠? 네,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어머님. 하나, 둘, 셋. 자, 눈 크게. 지금도 괜찮으시죠? 네, 아무 느낌 아, 없어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막 걷는 것도 힘드셔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그래도 치료 잘 돼서 검사 결과도 아주 양호하네요, 어머님. 우리가 보통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면 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말로만 듣는 뇌경색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지럼증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팽이관 안에는 신경이 두 개가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일단 소리를 듣는 청신경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신경이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경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귀에 문제가 생기고 이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지럼증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안진 검사라고 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환자의 질환의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치료 과정 중에 낫고 있는 과정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라고 해서 이제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환자의 이제 회복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자동 평형 검사와 같이 이게 과연 귀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몸의 균형 잡아주는 기능 자체가 떨어진 것인지 이런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아유, 있습니다. 진짜 지난달이었죠. 그때 예, 거의 뭐 쓰러지셔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이 맞습니다. 진료실 들어오는데도 막 휘청휘청. 거의 막 휘청휘청하시고 집에 가실 때도 막 예. 저희가 부축해 예, 드려야 예. 갈 정도로 심했는데 요즘에는 괜찮으세요? 걸음거리는 것도 좋고 너무 좋고. 집에 일어나 가지고도 예, 예, 뒤뚱거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예, 생각하는 예,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청력이 안 좋으시니까 예, 그냥 귀가 안 좋으니까 안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지내왔지. 조금 지내오고 방치를 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진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머님은 얘기만 들어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달팽이관에 돌이 빠지는 이석증이 좀 의심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돌 빠진 거를 집어넣자 예. 해가지고 그 치료를 조금 열심히 했고요. 예. 또 다른 증상이 있었던 게 어지러. 어지러움증과 함께 귀가 먹먹해지는 게 있었어요. 예, 그렇지. 그것도 알고 봤더니 하나의 병이었던 거예요. 예, 달팽이관에 물이 차는 병이었어요. 물이 채가지고 그런. 그렇죠. 그 저희들은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결국은 계속 귀가 먹먹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먹먹했다가 괜찮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네, 또 네. 어지럼증도 생기고 그러는 거여서 아, 어머님은 사실은 이 메니르병이나 이석증이 두 개 같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석증에 대해서는 정복술, 그 다음에 재활운동 예. 요걸로 하자 했고, 예. 그 다음에 귀가 먹먹한 거는 먹는 약이랑, 그 다음에 귀 주사, 귀 주사 우리 많이 맞았죠. 예. 그래서 귀 주사 처음 맞을 때는 되게 좀 무섭고 하는데 막상 맞아보니까 효과 괜찮죠. 맞으니까 너무 그 다음날 몸 네. 컨디션도 그렇고 그렇죠. 예, 좀 네. 좋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네. 기주사 맞게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이 뭐 예.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이 병에 맞춰가지고 딱 예. 해야 되는데 다행히 어머님께서 그거를 잘 좀 참아주시고 견뎌주셔가지고 예. 치료 잘 됐던 것 같아요. 저 약도 안 먹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요. 약을 꾸준하게 먹고 선장쌤 시키는 대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 제가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 약 드릴게요 하고 약만 드렸어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달을 먹어야 될지 두 달을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약 하루 이틀 먹어보고 효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또 약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메니르병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꾸준히 일단 약을 먹어서 달팽이관에 물을 확 빼줘야 이제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진료 보면서 제가 또 어머님 문제 있으면 또 치료해드리고 할 테니까 예. 그걸 해가지고 한번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어지러우면 말씀하시고요. 불편한 예.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예.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예. 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정옥 환자분께서는 양쪽에 난청이 심하신 분이셨습니다. 난청이 심하신 분이셔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면 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셔서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심하게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청력이 원래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과연 병 때문에 청력이 안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청력이 안 좋아지셨던 건지 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 난청이 있으셔서 청력이 안 좋았지만 달팽이관에 물이 차는 메니에르병 소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달팽이관에 돌이 빠지는 이석증 소견도 같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워낙에 청력이 안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난청에 대해서는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석 정복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머리를 돌려가지고 몸을 돌려서 이제 이석을 치환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치료를 좀 꾸준히 하게 되면서 이제 이석증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신 경우입니다. 이 달팽이관에는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청신경이 있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신경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청력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이 신경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난청, 청력 저하로 느끼게 되는 거고, 이 신경에만 문제가 생기면은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에만, 그 전정신경에만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정신경염이나 이석증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모두 그 관여를 하는 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니에르병입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이 달팽이관 안에 내림프에게 압력이 증가하는 병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개 신경이 모두 자극을 받게 되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 같은 귀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 증상도 같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로, 이 중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스테로이드의 독성을 줄일 수 있고 소량의 약물로 외림프 내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급성 저음역성 난청이라든지 갑자기 발생하는 청력 저하,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우리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용량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과거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산모,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실내, 고막 안쪽에다가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해서 이 부분의 스테로이드 치료 효과를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장점은 당연한 얘기지만 귀 안에서만 이제 그 약이 맴돌기 때문에 우리 전신에 작용하는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요. 먹는 약물 치료가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나 바깥에서 그러나 조금 균형이 잡혔다 그런가 그런 게 나옵니다. 잘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띠뚱띠뚱 안 하니까 제일 편안한 건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일어나가지고 좀 더 둔투tum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장길에도 그냥 일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여행도 가고 싶죠. 여행도 가고 싶은데 혹시 무슨 다칠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사실 못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에 여행도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10년 동안 어지럼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허만돌 씨는 요즘 어지럼증이 많이 나아져 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자다가 고개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2층에서 저기 불어떨어져 갖고요, 계단에 대문에 깨져 갖고 여기 뇌출혈을 했었거든요. 한 10년 넘었어요. 자다가도 왼쪽으로 고개만 돌리도 어지럽고 그래갖고요. 누워있을 때는 오른쪽만 고개 돌리고 있을 때. 아유, 막 잡아 돌릴 때는 지지져요. 말도 안 나오네. 술 먹은 것보다 더 저게니 이 처백이 저리 처백이고. 네, 병원에 갔다 오면 자꾸 어지럽고 그래갖고요. 딸이 인터넷 쳐갖고 알아본 거예요. 현재 만돌 씨의 상태는 어떨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자, 어지러운 검사는 눈으로 본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쓰고 진행할게요. 자, 가만 여기 목을 잠시만 잡고 계실까요? 꽉 좀 조일게요. 입만 크게 떠보시고 저 빨간 색깔 점 보이시죠? 빨간 색깔 점만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석증은 안진 검사나 두부 충동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어지럼증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뒤로 천천히 누워보겠습니다. 하나, 먼저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좀 어떠세요? 어지럼증이 있으세요? 없으시고 괜찮으시고. 예전에 이렇게 돌리면 되게 어지러웠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도 증상은 특별하게 없으시고요. 예전에 이거 하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렇죠? 이석증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안진 검사로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머리의 문제, 그리고 귀의 문제, 그리고 전신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귀와 관련된 이제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아서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정 기능 검사라고 해서 전기 안진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정 신경과 이 우리 안구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잡아내는 검사가 전기 안진 검사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머리의 문제인지 그리고 귀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귀의 문제라면은 이게 이석증인지 전정신경염인지 메니엘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고요. 그리고 자동 평형 검사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의 평형 그 기능을 보는 검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안 좋아서 어지럼증이 이게 균형을 못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귀의 문제인지 이제 다양한 원인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라고 해서 머리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눈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도 세부적으로 어지럼증의 원인이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네. 요즘에 좀 어지럼증이 어떠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거의 혼자 아유, 걷기가 힘드셨는데 네, 힘들었어요. 요즘에 뭐 일상생활 하시고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 네. 그때랑 지금이랑 생활에서 제일 큰 차이는 뭐예요? 어지럼증 심했을 때 처음에 왔을 이제 때. 잘 때가 네. 편하네. 잘 때 편하시고. 네. 일상생활 하실 때도 네, 좋아요. 확실히 편하시고. 걷는 것도 좋고. 걷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석증으로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확한 진단하는 과정이 조금 애를 먹었던 게 돌이 여러 군데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반골이관이라는 게 한쪽 귀에 3개가 있는데 요 다양한 곳에서 돌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 치료하면서 그리고 재활 운동 그거 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일상생활도 굉장히 편하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알려드렸던 재활 운동 있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머리 딱 고정하시고, 그렇죠. 눈동자 움직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네. 요거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시간 나는 대로 많이 하시고,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막 힘들고 막 수고스럽고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전정 재활 치료라고 하는 건데 집에서 항상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틈난 대로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석증 치료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네, 그거 항상 보충을 좀 해줘야 되니까 비타민 D 좀 꾸준하게 좀 복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도니까 괜찮았다 해서 그걸 따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그냥 병원 내원하시면은 저희가 일단 주기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또 돌 빠져 있으면 또 치료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거의 혼자서는 거동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뭐 쓰러지시듯이 내원하셨던 분이셨고, 여기저기서 많이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내원하셨던 경우였습니다. 어지럼증은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과 함께 속이 메스껍다거나 구토감을 동반하기도 하고, 원인에 따라 이명, 두통, 복시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달팽이관에서 이 청각신경 옆에 전정신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 일단 기본입니다. 귀와 관련돼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부분에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돌이 제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생기는 이석증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움직였을 때 이 이탈했던 돌이 움직이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달팽이관 안쪽에 그 내림프액이라고 하는 이제 체액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체액의 압력이 증가해서, 즉 제가 편한 말로는 달팽이관에 물이 찬다라고 표현하는데,
압력이 증가해서 이제 귀 증상과 어지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전정신경염이라고 있는데 이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이후에 이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전정신경염 또는 전정기능 저하라는 질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하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석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결국은 이석 정복술입니다. 그래서 이석 정복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난관이 좀 있었던 게 이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반고리관이 여기 보면은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한쪽 귀가 3개니까 양쪽 귀에는 6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빠질 수 있는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빠져 있는 돌이 있고 저희가 끼어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2가지 경우가 이제 중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따지면은 뭐 12개에서 24개까지도 이제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돌이 여러 군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치료를 할 때도 한쪽을 넣으면 한쪽이 빠지고 한쪽을 넣으면 한쪽이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조금 세심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석 정복술을 통해서 좋아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지럼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분도 마찬가지셨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지럼증 약만 먹고 있었다, 뭐 3년째 약만 먹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지럼증이 재발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정복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또 재발을 하고 또 어지럼증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몇 년째 어지럼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뭐 이석증, 이거 메니에르병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약을 먹고 제대로 된 약을 먹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나서 뭐 2-3달 안에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석 정복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석증의 그 자가 치환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이게 돌려가지고 치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면서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빠른 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다녔더니 이제 어지럼증이 없어져갖고 걷는 것도 아주 편하고 좋아요. 지금 이제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제 운동해가면서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메니에르병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던 김성진 씨는 힘들었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데요. 여러 병원을 많이 다녔지만 어지럼증이 더 심해져 응급실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귀 먹먹한 느낌이랑 그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먹먹한 증상은 한 1년 정도 됐고요. 막상 어지러운 거 되면은 이번 연도 6월부터 세상이 완전히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고요. 멀미 나는 것처럼 고통을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거 때문에 응급실 많이 갔습니다. 어떤 활동을 안 해도 그냥 컨디션이 나쁘다거나 뭐 음식을 뭐 좀 짜게 먹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귀 먹먹함 때문에 듣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물어봐야 되고 몇 번이나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낮에는 어지럼증이 조금 나아지는데 밤 되면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요새 어지럼증은 괜찮으시고요? 네, 어지럼증은 많이 없어졌는데 네. 귀 먹먹함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조금 있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라서 네.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 오셨을 때 그 한 1년 전부터 해서 귀도 먹먹하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초반에는 저랑 치료하는 과정 중에도 어지럼증 엄청 심해가지고 응급실 가신 적도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 계획을 이제 세워드릴 때 이 약이 어떤 약인지를 제가 꼭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이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게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는데 네. 이 물주머니 이 막에 얇은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 새가지고 물이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 이뇨제, 특히나 이뇨제라는 약을 먹고 맵고 짠 음식 줄이고 하면 이 물이 빠집니다. 그럼 증상이 좋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게 괜찮으니까 약 끊어야겠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기 아까 찢어졌던 막이 아직 안 아물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물이 술 새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차고. 그러니까 이게 메니에르병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한다. 이게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 이유 때문이고,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약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3달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 2-3달은 약을 꼭 잘 챙겨 먹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다행히 환자분께서 중간에 어지럼증이나 먹먹함이 좀 심해가지고 좀 힘든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을 꾸준히 잘 드시면서 그렇게 좀 잘 조절이 됐던 것 같고요. 청력 검사는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좋은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지는 건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딱 올라가 있는데 왼쪽 귀가 밑으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밑으로 쭉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올려주는 게 치료의 경과에서 중요한데, 다행히 약 드시고 나서 한때는 많이 좋아지셨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뭐 생활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생활하면서 어지럼증 없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어지러우실 때는요? 어지러울 때는 뭐 막 토도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전혀 못했거든요. 맞죠. 이제 유지치료 잘 해야죠. 유지 잘 하고, 그리고 제가 음식 중에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짜고 매운 거. 그렇죠. 맵고 짠 음식. 이거는 절대 좀 줄여주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갑자기 메니에르병 환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10중 8구는 짬뽕 먹었어요, 맵고 짠 거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좀 관리해 주시고, 평생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은 조금씩 늘리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또 약 처방해드리고 그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한 어지럼증이 계속 재발하는 그런 증상으로 처음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 청취를 해보니 이미 환자분께서는 다른 여러 병원에서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를 받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를 해도 조금 있으면 재발을 하고, 치료를 해도 또 좀 지나면은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심한 어지럼증과 그리고 청력 저하, 귀 먹먹함을 주소로 내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메니에르 병에서 메니에르는 프랑스의 의사의 이름입니다. 달팽이관 안에 쉽게 말하면 물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물주머니에서의 압력이 증가해서 이 내림프에게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귀 증상과 함께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진행성 질환인 메니에르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을 증명할 진단 방법이 없고 다른 귀 질환과의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메니에르 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어지럼증과 귀 증상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난청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청력 저하만 생기고,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어지럼증만 생기는데, 이 메니에르병은 귀도 먹먹하고 이명도 생기고 그리고 어지럼증도 생기는 귀 증상과 어지럼증이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달팽이관의 내림프에게 압력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는 이런 악화와 완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환자분들이 어떤 날은 굉장히 잘 지내시다가 어떤 날 갑자기 심한 귀 먹먹함과 어지럼증이 생기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 그 경과를 보이는 것이 이 질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이 이제 재발을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쉽게 이게 의학적인 표현이랑은 조금 떨어지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 주머니가 있는데 그 물 주머니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서 물이 차오르는 그런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뇨제라든지 다양한 약물을 통해서 그 물을 빼주는 치료가 첫 번째는 중요한데, 단순히 약을 먹어서 이제 한 2-3일 지나면은 물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다 나았다 생각하고 거기서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는 게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주머니가 찢어진 부분이 아물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달에서 3달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께서 아, 이래서 내가 2-3달 정도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환자분들이 괜찮더라도 2-3달 동안 약을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발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약을 좀 많이 드시고 오셨던 분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환자분에게 맞는 약을 찾아내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으면 증상 조절이 안 되고 어떤 약을 먹으면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있고 어떤 약을 먹으면 청력은 좋아지는데 이제 어지럼증은 더 심해진다. 이런 그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매주 이제 그 진료를 통해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아내서 그리고 2-3달 정도의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약을 연속으로 먹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제 치료 경과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 먹먹함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긴 했는데 뭐 통원 치료하면서 나아질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게 어지럼증이 없어진 게 제일 좋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귀 질환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청도 그렇고 어지럼증도 그렇고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가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진료를 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좋아졌어요? 저런 부분이 좋아졌어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방송을 보시고 평소에 내가 귀 때문에 어지럼증 때문에 난청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라면 작은 부분이라도 좋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시나 귀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가족분들께서 귀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절대 그걸 방치하지 말고 꼭 같이 오셔서 진료를 권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질환을 유발하는 문제와 잘못된 생활 습관을 찾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환경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규칙적이고 균형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귀 건강을 위해 빠른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